집중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뜻이겠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지원 대전시 의사회 감염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동안 국내 신규 확진자가 47명이 추가됐습니다. 한 달 반 만에 50명 미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다행히 많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좀 소강되는 국면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신천지 사태나 또는 집단 발병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계를 갖고 본다고 하면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밑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학 전문가들이나 또는 감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만간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양상으로 급격히 발생하기 전 단계로 지금 보고 있어서 많이 지겨우시겠지만 좀 더 대처를 해야 되고 조금 더 힘들어도 더 길게 사회적인 격리를 잘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재확진자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에 사는 50대 남성이 지난달 26일에 완치 판정을 받고 바로 어제였어요. 10일 만에 재확진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확진 사례는 처음이고 또 전국적으로는 이런 재확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 재확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중국에서도 한 3 내지 10% 정도 재확진의 경우를 보고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10여 케이스 정도가 지금 있는데 지금 봐서는 재발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환자 검체 채취 과정이나 또는 검사 키트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감염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상기도 쪽에 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가 환자가 폐렴 같은 하기도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검체 채취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래를 깊게 올려내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그런 환자들이 다시 검사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 방법의 검체 채취의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 키트의 오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검체 채취 방법 그리고 검사 키트의 문제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아직 뭐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PCR 유전자 증폭 방법을 쓰고 있는데 항체 검사 등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한 음성 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추가된 신규 확진자 47명 중에서 16명이 해외 유입 사례더라고요. 또 꽤 높은 비율인데 현재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 정부에서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각 모든 나라에 들어오는 환자들을 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입 사례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격리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그분들을 단체로 같은 버스 안에 동시에 이동한다든가 또는 이동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 대기를 하는 상태가 발생해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방을 배정을 해준다든가 해서 바로 각자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조치를 해주신다면 좀 더 격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나 이동 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답답하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야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외출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예, 지금 현재 기간이 길어지니까 전부 다 많이 지치고 지루하고 또 우울증도 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꽃 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재 사회적인 격리가 한 2, 3m 정도 떨어져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밖에서 야외 활동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든가 하고 있을 경우에는 뭐 실내에서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실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즐기는 것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밖에 나가신다고 하면 한 2, 3m 정도 간격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피하는 것이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수준이 높으셔서 현재까지 외국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많이 줄이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역시나 야외 활동을 하는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예. 4월 15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텐데 감염 확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선거에 꼭 참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 사전 투표 날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로 너무 좀 촉박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당일날 하루만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때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능하시다면 미리 사전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투표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투표장에 가보셔서 사람이 좀 많으면 좀 피했다가 다른 시간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현재 최대 위험 요인으로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자를 꼽았습니다.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두 군데가 지금 가장 발병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들이기 때문에 해외 유입 사례를 줄이는 건 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잠복 감염 있는 분들은 본인이 증상 여부를 떠나서 의심스러울 때는 자가격리를 실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집중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지원 대전시 의사회 감염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